오늘 밤 단 한 번의 선택이 내일 아침의 맥박을 바꾸고 앞으로의 10년을 가를 수 있다면요. 믿기지 않으시죠? 하지만 의학은 사실을 말합니다. 저는 평생을 수면의학과 노인의학을 함께 연구하고 진료실에서 한국의 생활 습관을 품은 수많은 어르신들과 마주해 왔습니다. 그분들이 공통으로 놓치던 단 하나의 지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잠드는 순간의 자세입니다. 오늘 저는 당신의 밤을 조용히 갉아먹는 5가지 자세와 심장을 지키는 단 하나의 황금 자세를, 그리고 당장 오늘 밤부터 바꿀 수 있는 습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이야기는 중간부터 속도를 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르면 왜 지금이 당신의 전환점인지 스스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루 중 가장 긴 회복의 시간은 밤입니다. 그러나 회복은 자동이 아닙니다. 몸은 우리가 눕는 방식에 따라 혹은 치유되고 혹은 손상됩니다. 젊을 때는 근육의 탄성과 혈관의 유연성이 실수를 덮어줍니다. 60을 넘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목을 받쳐주던 힘은 줄고 허리의 디스크는 단단해지며 다리의 정맥은 피를 위로 밀어 올리는 일을 버거워합니다. 이때 잘못 누우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심장은 더 세게 뛰어야 하고 기도는 더 쉽게 좁아지며 뇌는 산소를 찾아 밤새 뒤척입니다. 아침이 오면 이유 모를 피로가 당신을 맞이합니다. 그 피로의 이름은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대개 침대 위에서 시작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더 위험한 5가지 자세부터요. 당신의 밤을 바꿀 단서는 바로 여기 숨어 있습니다. 첫째 위험은 엎드려 자기입니다. 배를 깔고 얼굴을 한쪽으로 돌리면 어린 시절의 포근함 같은 안정감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목을 한쪽으로 비틀어 고정하는 상태와 같습니다. 젊을 때는 하루 이틀 버텨도 큰 탈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목뼈 사이 공간은 좁아지고 디스크는 딱딱해집니다. 밤새 지속되는 한 방향의 비틀림은 아침의 뻣뻣함과 두통으로 돌아옵니다. 더 큰 문제는 호흡입니다. 엎드린 자세에서는 흉곽이 자유롭게 오르내리지 못해 폐의 팽창이 제한되고 산소 공급이 줄어듭니다. 심장은 모자란 산소를 메우려 더 바쁘게 일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불면이라 부르지만 사실은 싸움입니다. 몸이 밤새 싸우는 동안 마음도 함께 지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다음 자세에서 더 거칠어집니다. 둘째 위험은 똑바로 누워 천장을 향하는 자세입니다. 허리가 펴지는 느낌이 들어 올바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혀와 목 뒤 연조직이 중력 방향으로 처지면서 기도를 좁힙니다. 바로 그 좁아짐이 밤마다 숨이 멎는 수면 무호흡의 불씨가 됩니다. 국내외 임상과 리뷰는 똑바로 누운 자세에서 무호흡과 산소 저하가 악화되는 경향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옆으로 눕게 유도하는 자세 교정만으로도 무호흡 지수와 최저 산소 포화도가 유의하게 개선된다는 보고가 쌓이고 있습니다. 이 간단한 사실은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어젯밤에도 당신은 천장을 보고 있었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밤은 처음으로 옆을 볼 차례입니다. 셋째 위험은 왼쪽으로 눕는 자세입니다. 한국에서는 왼쪽으로 누우면 소화가 잘 된다는 말이 오래전부터 전해집니다. 실제로 야간에 위산 역류로 고생하는 분들에겐 왼쪽이 도움이 되는 연구도 존재합니다. 다만 심장의 위치를 떠올려 보십시오. 가슴의 왼쪽에 있는 심장은 왼쪽으로 누웠을 때 중력 방향으로 더 가까워지고 일부 어르신에게는 밤의 두근거림이나 불편감을 키우기도 합니다. 역류가 핵심 고민이라면 왼쪽이 유리할 수 있지만 심장 쪽 불편이 두드러진다면 오히려 오른쪽이 편안하다는 임상 경험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기본은 오른쪽으로 부드럽게. 다만
속쓰림 때문에 자주 깨는 분은 왼쪽을 예외적으로 선택하되 아침의 느낌을 꼼꼼히 기록해 보십시오. 연구는 방향을 알려주고 몸은 해답을 들려줍니다. 이 균형 감각이 당신의 밤을 안전하게 지킵니다. 넷째 위험은 높은 베개입니다. 겨울철 온돌 위에서 목과 어깨가 굳는 것을 견디려 베개를 2겹, 3겹 높여 베는 습관은 너무 흔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높이는 경추의 자연 곡선을 무너뜨리고 목 뒤 혈관과 신경을 압박합니다. 베개 높이는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해부학입니다. 경추 정렬을 유지하는 적절한 높이가 근육 긴장을 줄이고 목과 어깨의 통증을 완화하며 수면의 질을 끌어올린다는 근거가 꾸준히 축적되어 왔습니다.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목 곡선입니다. 귀와 어깨 사이 강역을 부드럽게 채우되 턱이 과하게 말리지도 목이 과하게 젖혀지지도 않도록 낮고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것. 이 기본만 지켜도 아침에 묵직한 두통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그리고 가장 위험한 습관은 다리를 쭉 뻗고 자는 것입니다. 이 자세는 허리의 앞구름을 과장시켜 척추 뒤쪽 구조에 부담을 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약해진 허리 근육과 딱딱해진 디스크는 이 과장을 끌어안지 못합니다. 밤새 이어지는 작은 압박들이 모여 아침에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으로 돌아옵니다. 게다가 무릎 뒤와 장단지, 뒤쪽의 정맥은 다리를 완전히 펴고 있을 때 장시간 수축 상태가 유지되기 쉬워 피가 위로 되돌아가는 길을 더디게 합니다. 종아리 근육이 약한 어르신일수록 다리 쪽에 피가 고이고 붓고 무겁습니다. 여기에 하루 종일 앉아 지냈다면 위험은 더 커집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소박합니다. 무릎을 살짝 굽혀 허리의 S자 곡선을 회복시키고 두 다리 사이에 얇은 베개를 끼워 골반이 돌아가지 않게 잡아주는 것. 이 변화가 밤의 허리를 지키고 아침의 다리를 가볍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기다려온 한 줄의 결론을 드립니다. 심장을 가장 편안하게 두는 황금 자세는 오른쪽으로 살짝 누워 무릎을 자연스럽게 굽히고 두 다리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우며 목은 낮은 베개로 곡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우면 심장은 중력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지고 허리는 과장된 앞구름에서 풀려납니다. 골반이 안정되면 다리의 정맥 흐름이 원활해지고 종아리의 묵직함이 덜해집니다. 목을 낮고 단단하게 받쳐주면 경추의 각도가 안정되며 어깨가 덜 결립니다. 무호흡이 자세에 민감한 분들은 옆으로 눕는 것만으로도 숨 멎는 횟수와 산소 저하가 줄어드는 변화를 스스로 느낍니다. 옆으로 눕는 자세 교정이 자세 의존형 수면 무호흡에서 효과적이라는 근거는 지금도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신이 주목해야 할 것은 한 번의 완벽이 아니라 일주일의 꾸준함입니다. 낯설문 사흘이면 줄어들고 몸은 일주일이면 새 자세를 기억합니다. 여기서 잠시 진료실에 두 사람을 초대합니다. 첫 번째는 서울 마포에 일어난 최정자 어르신입니다. 늘 천장을 보고 자던 그는 아침이면 머리가 무겁고 낮에는 기억이 자꾸 흐릿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저는 자세, 의존형 무호흡 가능성을 설명하고 옆으로 눕는 연습과 낮은 베개 조정을 함께 권했습니다. 첫 사흘은 자세가 풀려 다시 천장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자 새벽에 번쩍 깨는 일이 줄었고 보름째에는 아침에 머리가 맑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바뀐 것은 약도 수술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세 하나였고 그 하나가 낮의 선명함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부산 연제의 73 박성현 어르신입니다. 그는 다리를 곧게 뻗고 자야 시원하다고 믿었습니다. 아침에는 허리가 쓰리고 종아리가 무겁다고 했습니다. 저는 무릎을 아주 조금 굽히고
두 다리 사이에 얇은 베개를 끼우게 했습니다. 이틀은 어색했고 3일째는 자세가 자꾸 풀렸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뒤 그는 계단을 오르내릴 때 다리가 덜 무겁다고 했고 한 달 뒤에는 아침 허리 통증이 확연히 누그러졌다고 말했습니다. 간단하고 소박한 보정이 밤의 혈액 흐름을 바꾸고 아침의 발걸음을 바꿔 놓은 것입니다. 이제 생활의 디테일을 얹습니다. 한국의 밤은 자주 한 잔의 술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잠들기 전의 알코올은 기도의 근육을 이완시키고 호흡의 불안정성을 키우며 산소 포화를 떨어뜨리기 쉽습니다. 메타 분석은 음주량이 많을수록 수면 무호흡 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한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들은 취침 직전 알코올이 무호흡 지수와 최저 산소 포화를 악화시키는 경향을 확인해 왔습니다. 오늘부터는 잠들기 최소 2시간 전 술잔을 내려두십시오. 이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호흡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내일을 지키는 가장 손쉬운 선택입니다. 온도는 이야기를 더 예민하게 만듭니다. 한국의 겨울밤은 온돌 덕에 따뜻하지만 과한 난방은 수면의 깊이를 빼앗습니다. 지역사회의 대규모 데이터는 야간 실내 온도가 높아질수록 수면 효율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여주었습니다. 대체로 20도 안팎의 서늘함에서 효율이 좋아졌습니다. 임상적 권고에서는 18도에서 20도 사이에 약간 서늘한 환경이 깊은 잠에 유리하다는 제안이 널리 쓰입니다. 계절과 개인차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방은 서늘하게, 이불은 포근하게. 손발이 따뜻하다면 공기는 더울 필요가 없습니다. 가습기를 더해 습도를 중간으로 맞추면 코와 목이 덜 마르고 코골이 소리도 줄어듭니다. 오늘 밤 온도를 한 칸만 낮추어 보십시오. 내일 아침의 눈동자가 다르게 맑아질 수 있습니다. 물 마시는 시간표도 밤의 질을 가릅니다. 많은 어르신이 건강을 위해 밤늦게까지 물을 자주 마십니다. 선의는 이해하지만 결과는 밤마다 화장실로 향하는 잦은 각성입니다. 깊은 잠은 최소 90분의 연속성을 필요로 합니다. 저녁 8시 이후의 수분을 서서히 줄이고 낮 동안 충분히 보충하는 리듬만으로도 야간류가 줄며 수면의 깊이가 돌아옵니다. 물을 무작정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시간표를 조정하자는 제안입니다. 변화를 기록해 보십시오. 일주일이면 몸이 대답합니다. 이제 과학의 판을 조금 넓혀 봅시다. 옆으로 눕는 자세 교정은 자세 의존형 수면 무호흡에서 치료 대안으로 꾸준히 진화해 왔습니다. 테니스공 훈련과 같은 단순한 방법으로도 등을 대고 자는 시간을 줄이면 무호흡 지수가 내려가고 낮에 졸림이 호전되는 결과들이 보고됐습니다. 동시에 베개 높이와 모양이 경추의 정렬과 근육 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쳐 통증과 수면 만족도에 관여한다는 데이터가 쌓였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단순합니다. 침실은 당신의 실험실이 될 수 있습니다. 비용이 적게 드는 작고 구체적인 조정으로도 밤의 품질을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의 조정이 내일의 컨디션을 바꾼다면 그것은 이미 당신에게 최선의 과학입니다. 여기까지 듣고도 마음 한구석이 묵직하다면 그 묵직함을 하나의 질문으로 바꾸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자세로 자고 있었는가? 대답이 떠오르는 순간 오늘 밤의 선택은 쉬워집니다. 지금 거실에서 베개를 하나 골라 귀와 어깨 사이 간격을 채워보십시오. 침대에 옆으로 누워 턱이 과하게 당겨지지도 목이 뒤로 젖혀지지도 않는지 옆모습을 확인하십시오. 오른쪽으로 몸을 살짝 기울여 무릎을 부드럽게 굽히고 두 다리 사이에 얇은 베개를 끼우십시오. 방의 온도를 서늘하게 낮추고 이불로 천을 지키십시오. 잠들기 2시간 전 술은 멀리하고 물은 컵 하나를 천천히 마시다 멈추십시오. 이 일련의 동작은
의식처럼 간단하지만 내일 아침의 표정을 바꿀 만큼 강력합니다. 오늘 밤은 그렇게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자리에 누운 채로 마음속에서 한 번 더 묻습니다. 내 몸은 지금 편안한가? 숨은 고르게 흐르는가? 심장은 잔잔한가? 이 짧은 점검이 밤을 낮으로 이어줍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 신뢰를 위해 두 가지만 강조합니다. 첫째, 옆으로 눕는 자세 교정은 무호흡이 자세에 민감한 사람들에게 유의미한 개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는 최근의 분석과 리뷰에서 일관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둘째, 야간 실내 온도는 수면 효율에 큰 영향을 미치며 스무도, 안팎의 서늘함이 많은 사람에게 유리했습니다. 개인차는 존재하므로 당신의 몸에 맞는 최적점을 찾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과학은 평균을 말하고 임상은 개인을 돕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평균의 방향을 빌려 개인의 밤을 돕기 위한 설계도입니다. 이제 당신의 밤은 선택만 남았습니다. 5가지 위험한 자세는 오늘로 끝내십시오. 엎드려 자는 습관을 내려놓고 천장을 보던 눈길을 옆으로 옮기십시오. 왼쪽은 속쓰림이 잦을 때만 예외로 두도해 심장이 불편하다면 과감히 오른쪽으로 돌아오십시오. 높은 베개는 목을 배신합니다. 낮고 단단하게 경추의 곡선을 지키십시오. 다리를 곧게 뻗는 버릇을 풀고 무릎을 살짝 굽히십시오. 두 다리 사이 얇은 베개 하나가 골반과 혈관을 지켜줄 것입니다. 방은 서늘하게, 술은 멀리 무른 시간표대로. 이 6줄의 원칙만으로도 당신의 밤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불을 끄고 이불을 당긴 뒤 조용히 눈을 감으십시오. 심장이 잔잔해지는 소리를 귀 안쪽에서 들어보십시오. 숨이 긴 파도로 오고 가는 리듬을 따라가 보십시오. 내일 아침 당신이 깨어나 첫 번째로 느낄 것은 묵직함이 사라진 목일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허리의 긴장이 풀린 가벼움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이유 없이 맑아진 머릿속의 투명함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밤 당신이 만든 변화의 증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은 당신의 다음 밤을 더 깊게 만들 재료가 됩니다. 당신의 경험을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나는 어떤 자세를 바꾸었는지, 그리고 아침의 몸은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한 줄의 기록이 누군가의 밤을 구합니다. 가족과 친구에게도 전해 주십시오. 건강은 거창한 결심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건강은 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서서히 지켜집니다. 오늘 밤 그 선택을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잠자리가 곧 당신의 내일입니다. 저는 내일도 한국의 생활 문화와 의학의 균형 위에서 가장 작고 가장 강력한 방법을 찾아 다시 오겠습니다.